시드니 한복판, 해가 떠오르기 전 고층 아파트 위에서 여자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절규했고 몇 초 뒤 그녀가 땅에 부딪혔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랑이 어떻게 여자를 감시하고 조종하며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이 이야기는 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녀가 추락사하기 딱 한 달 전 2011년 6월 12일 호주 시드니의 한 레스토랑에서 리사 세실리아 하이너는 30번째 생일을 맞아 남자친구와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웃으며 와인을 기울이던 그 순간 남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더니 반지를 꺼냈습니다. 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레스토랑 안엔 박수와 환호가 퍼졌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반지가 자신의 죽음에 서명하는 표식이 될 줄은. 한 달 후, 그 반지가 끼워진 손은 피범벅이 되어 시멘트 바닥 위에 놓이게 됩니다. 리사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 조앤과 오빠 제이슨과 함께 자랐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청소년기에는 학교 괴롭힘과 외모 강박으로 거식증과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백화점에서 일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호주로 떠났습니다. 2005년 그녀는 시드니의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나이 많은 남성과 연애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도 만난 사람마다 거짓말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바로 사이먼 기탄이었습니다. 사이먼은 미국에서 고급 구두를 수입해 시드니에서 판매하는 사업가였고 시드니 중심부 헤이드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세련됐고 매너 있었고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리사는 잠시 그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2달 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리사의 삶은 천천히 잠겨갔습니다. 사이먼은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귀가하는지 전부 보고하게 했습니다. 공동 계좌를 만들었고 리사는 경제적 독립도 이뤘습니다. 사이먼은 그녀의 이메일, 페이스북, 문자까지 해킹에 감시했고 남자 지인들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리사가 헬스장에 가는 것도 못마땅해 여성 트레이너를 고용해 집 안에서만 운동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항상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그녀를 조종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아파. 나는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야.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싸움이 끝나면 꼭 끌어안았고 널 위해서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리사는 점점 스스로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혔지만 그에게 맞서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 사이먼은 단순한 집착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약을 소지하고 사람의 귀를 물어뜯은 전과자였습니다. 리사는 그의 진짜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이코패스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도망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리사는 매일 반복되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거식증은 재발했고 일상은 철저히 사이먼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이메일, SNS, 심지어 메모 하나까지도 감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존재는 개인 트레이너와 상담사 미셸 리치먼드였습니다. 리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위험해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마세요. 사이먼이 다 훔쳐봐요. 미셸은 그녀에게 즉시 관계를 끊고 도망치라고 조언했고 리사는 결심했습니다. 짐을 숨겨 해변 근처의 개인 창고에 옮겨두고 탈출 계획을 미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이먼은 이미 리사의 휴대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셸은 리사의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소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리사가 아닌 사이먼이었습니다. 리사는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미셸은 그 순간 리사의 계획이 들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1년 7월 30일 토요일 새벽, 리사는 욕실에 숨어 마지막으로 어머니 조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오늘 떠날 거야. 다 준비됐어. 걱정 마. 그 통화는 조앤이 딸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드니 시내헤이드 파크 근처 공원과 인접한 거리에서 여성의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비명은 15층 높이에서 터졌고 고지어 한 여성이 고층에서 추락합니다. 그녀는 리사였습니다.
거리의 행인들과 맞은편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일본 유학생 유도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상반신을 내민 남성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 바로 사이먼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리사의 신발 한 짝, 가방, 그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문장은 단 한 줄. 집 안과 밖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 사이먼은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린 아침에 다퉜어요. 저는 차를 끄리러 부엌에 갔고 리사가 갑자기 발코니로 뛰어가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그의 진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리사는 전날 밤 정신과 상담사 미셸과 어머니 조앤에게 도망 계획을 알렸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의 집 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사는 실제로 문을 열고 나가려 했고 사이먼이 그녀를 강제로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 69초 후 그녀는 추락했습니다. 15층에서 들린 비명, 건너편에서 목격한 시민들, 사이먼이 발코니에서 뭔가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본 방송국 직원 조 씨의 증언, 이 모든 정황은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먼은 리사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먼의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리사가 자살을 결심했고 난간 위에 가방을 올려뒀기 때문에 지문이 안 남았을 뿐입니다. 사이먼은 키도 작고 여성을 들어 던질 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과거 마약 소지, 경찰관 폭행, 폭력 전과 그리고 상습적인 통제와 감시 기록이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년 넘게 리사를 감시하고 위협하며 그녀의 사회적 관계와 자율성을 박살낸 정황은 모두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리사의 친구들, 어머니 조앤, 상담사 미셸까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어 했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편 사이먼은 재판 중에도 반성은커녕 새로운 여자친구 레이첼과 함께 법정에 나타나 모든 건 오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레이첼은 말했습니다. 그가 마약을 했던 건 친구가 몰래 넣었기 때문이고 경찰을 때렸던 건 자기를 방어했기 때문이에요. 리사는 자기가 뛰어내린 거예요. 하지만 정황도 증거도 증언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 사이먼 기타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배심원 재판 대신 판사 단독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한 사람, 루시 맥컬럼 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강력했던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코니 난간 위에 리사의 지문은 하나도 없었고 사이먼의 손바닥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 CCTV 영상에는 리사가 도망치려다 사이먼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15층 위에서 들린 비명은 거리 아래 시민들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이먼은 발코니에서 무언가를 들어올렸고 그 직후 리사가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으려던 게 아닙니다. 떠나려던 겁니다. 사이먼의 변호인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리사는 우울증 병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투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먼은 작고 마른 체형으로 여성을 들어 난간 밖으로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먼의 과거 폭력 전과 조종적 성격, 그리고 리사를 수년간 감시하고 고립시킨 행위를 하나하나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사 미셸, 어머니 조앤, 친구들 모두 리사가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고 말해왔다는 걸 증언했습니다. 며칠간의 심리를 끝낸 뒤 판사 루시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이먼 기타니는 여성의 자유를 존중할 줄 모르는 남자입니다. 그는 리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벗어나려 하자 그 분노는 곧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사이먼 기타니는 1급 살인죄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최소 18년은 가석방 없이 복역해야 하며 가장 빠른 출소 가능일은 2031년, 그의 나이 57세가 되는 해입니다. 어머니 조앤은 재판 후 짧게 말했습니다. 리사는 끝까지 싸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기록과 목소리는 더 많은 여성을 구할 거예요. 사이먼의 여자친구였던 레이첼은 초반엔 끝까지 그의 무죄를 믿었지만 2016년 항소가 기각된 뒤 결국 관계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사이먼은 시드니 서부 파크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4m짜리 좁은 감방, 소박한 식사, 주 $60짜리 창고 노동.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 삶 속에 갇혀 있습니다.